day I die. Hey, swing those hips around.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커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저는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중계하러 가기 전에 NBA 소식들을 둘러보다가 NBA 예배 덴버 너게츠가 마이크 말론 감독과 결별했다 라는 소식이 떠서 급하게 집에서 컨텐츠를 하나 찍고 스포티비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사실 NBA 판에서 여러 직업군이 있잖아요. 선수, 코칭 스태프, 구단 수뇌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가장 좀 파워가 떨어지는 집단은 결국 코칭 스태프입니다. 코치, 감독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해임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올 시즌만 하더라도 마이크 브라운 감독, 그 다음에 타일러 젠킨스 멤피스 감독, 이 두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참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팀의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또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또 보장을 받은 인물들인데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죠. 자, 그런데 한 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덴버 너게츠의 마이클 말론 감독이 구단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질 통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팀의 성적과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단 수뇌부는 이 덴버 너게츠의 최근 허약한 수비에 대해서 상당히 커다란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연패를 떠안는 과정에서 미네소타 홈 경기 졌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원정 경기 졌습니다. 여기에 주전을 빼고 나서긴 했지만 샌안토니오와의 이 홈 패배 역시도 이번 마이클 말론 감독의 경질 통보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해요. 원래 구단 수뇌부는 이번 플레이오프가 끝난 이후에 마이클 말론 감독을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또 서술을 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최근 부진이 겹치면서 결국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덴버 구단주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질 시기가 굉장히 좀 불행한 건 맞다. 하지만 이번 말론 감독의 해임이 팀의 플레이오프 성공을 위한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클 말론 감독에 대해서 덴버 구단주 오너 그룹이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원래는 경질할 계획이었는데 팀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지금 빨리 해버린 거잖아요. 과연 이게 아주 훌륭한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단주의 이야기대로 그 타이밍 자체는 정말 최악입니다. 당장 정규 시즌 종료가 다음 주거든요. 그러면 덴버 너게츠는 그 다음 주에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독을 바꾼다? 이거는 결국 이번 시즌은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타일러 젠킨스 전 멤피스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11일 전에 멤피스가 타일러 젠킨스 감독을 놀랍게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투마스 이살로 감독 대행에게 지휘봉을 맡겼는데, 당시 마이클 말론 감독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젠킨슨 감독을 해고한 멤피스의 결정?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11일 뒤에 말론 감독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더 늦은 시점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본인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멤피스?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11일 뒤에 내가 그런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고 만 거죠. 자,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덴버는 11승 13패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지금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코트 어드밴티지는커녕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 그런 우려까지 남아있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구단 수뇌부는 시즌 끝나고 자르지 말고 지금 잘라버려. 그리고 단장도 잘라. 단장이랑도 연장 계약 안 한다고 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덴버 너게츠는 켈빈 부스라는 덴버 너게츠 단장과도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 종료했습니다. 이 켈빈 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참 NBA를 보던 때에 백업 빅맨이었어요. 근데 실력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실력은 그냥 백업 빅맨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실력이었는데, 어쨌든 구단 운영진으로 변신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말론 감독과는 굉장히 사이가 나빴다고 해요. 이게 1, 2년 일이 아니라 켈빈 부스 단장이 코넬리 단장, 지금 미네소타로 가 있잖아요. 코넬리 단장 후임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거의 불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2년, 3년째인 거죠. 그런데 이 켈빈 부스 단장이 당연히 단장이기 때문에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를 뽑는 것, 그 다음에 FA 시장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 전부 다 부스 단장이 주도했고, 말론 감독은 부스 단장이 데려온 이 선수들을 크게 믿거나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켈빈 부스 단장이 말론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덴버 구단주와도 연장 계약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요. 이견이면 뭐 딱 한 가지잖아요.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 이게 맞질 않았는데 야, 부스 단장도 그냥 계약 안 한다고 해. 결국 말론 감독 날아가고 부스 단장도 날아갔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단장인 밤 마이어스를 주시하고 있어요. 마이어스가 이제 해설자로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덴버 너게츠와 요키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한 게 아니라 시즌 초반에 했었던 겁니다. 만약 내가 우승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한다면 나의 퍼스트 픽은 요키치다. 그러니까 요키치를 가장 먼저 품고 요키치를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우승팀을 위한 그런 초석을 다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밤마이어스 단장이 특히나 요키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해설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키치는 덴버 구단 역사상 다시는 없을 선수야. 그런데 요키치가 현역으로 뛸 때 덴버 구단은 전력을 다해서 더 많은 우승을 따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덴버 너게츠의 좀 방만한 운영을 약간은 꼬집은 거죠. 뭐 실제로 방만하기도 하고 방만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밤마이어스 단장이 덴버 너게츠와 요키치에 대한 뭐 애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이 밀도 높은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켈빈 부스의 인터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후회도 없다. 나는 잘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을 해냈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부스 같은 경우에는 코넬리 현 미네소타 전 덴버 단장이 다져놓은 그런 작업들을 잘 이어받아서 뭐 우승을 했어요. 하지만 비시즌 때 보여줬던 그런 뭐 무브 결정적인 움직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켈빈 부스는 어쨌든 우승 단장으로 본인의 커리어가 남게 됐기 때문에 곧바로 또 이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4월 9일인데요. 마이클 말론 감독의 경질 과연 해답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덴버 구단 수뇌부는 니콜라 요키치, 에런 고든 같은 이 핵심 베테랑들 곁에 크리스찬 브라운, 뭐 페이튼 왓슨, 뭐 제일런 피켓 이런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배치했어요. 반면에 말론 감독은 뭐 브루스 브라운도 그렇고 브라운을 어차피 뭐 잡기는 어려웠지만 KCP의 재계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KCP도 충분히 재계약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올랜도로 간 거예요. 이거는 뭐 부스 단장이 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건들보다는 베테랑들과 재계약을 맺거나 연장 계약을 맺길 바랐지만 뭐 계속 매 시즌 베테랑들이 팀을 떠났잖아요. 처음에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 떠나고 그 다음에 KCP 떠나다 보니까 결국 그 자리를 젊은 선수들로 채울 수밖에 없고 팀 샐러리는 꽉 막혀 있습니다. 샐러리 디자인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뭐 부스 단장 입장에서는 젊은 선수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 또 키워야 할 수밖에 없고 말론 감독은 야, 지금 니콜라 요키치가 최전성기인데 내가 언제 젊은 선수들 키우고 있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라커룸 장악에 실패했고요. 또 부스 단장과의 불화가 이번 경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원래는 덴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23 시즌 이후에 말론 감독을 경질할 계획이었어요. 왜냐? 부스 단장과 오자마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말론 감독이 굉장히 거친 스타일이거든요. 인터뷰할 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엄청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언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좋게 말하면 시원시원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개샹 마이웨이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승을 달성하기도 전이었고 또 새로운 단장과 불화를 겪으니까 구단주 입장에서는 뭐야? 이번 시즌 끝나고 잘라. 원래는 계획이 그랬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2023년에 우승했잖아요, 덴버가. 그 시즌 우승을 달성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KBL로 치면 전창진인 거지. 원래는 이상민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맡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KCC 우승하면서 전창진을 1년 더 쓴 거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올 시즌 종료 이후에는 둘 중 하나와는 결별이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말론 감독을 자르든 아니면 부스 단장과 계약을 하지 않던. 그래, 이번 플레이오프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덴버는 이런 스탠스였는데 결국 성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둘 다 그냥 날려버린 거죠. 자, 이 외신들을 살펴보니까 이 말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들에게는 특히 관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니콜라 요키치, 뭐 저말 머레이, 본인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감독이 말론이었고 말론 감독도 요키치나 머레이에게는 좀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짬이 차면서 또 베테랑이 됐고 그래서 베테랑들에게는 말론 감독이 한없이 관대했는데 젊은 롤 플레이어들에게는 상당히 스탠스가 엄격했다고 해요. 마치 대학 감독처럼 몰아붙이고 갈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성장을 위한 자양분일 수도 있거든요. 언론이 뭐 자극적으로 내는 보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말론 감독이 그런 성향이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크리스찬 브라운이야 많은 시간 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페이튼 왓슨이나 뭐 혹은 줄리안 스트로더 뭐 그다음에 젤런 피켓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아니 베테랑들에게는 한없이 간다고 우리한테는 왜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말론 감독이 결국에는 라커룸 장악을 하지 못했다. 라커룸 장악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우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온다면 물론 기레기들이 쓰는 기사도 있지만 대부분 없는 말을 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라커룸 장악을 실패했던 게 또 나쁜 경기력, 형편없는 수비력, 또 니콜라 요키치가 최근 들어서 좌절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요키치를 높이 평가하는 게 그래도 포커페이스로서 동료들이 본인이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만드는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라커룸 장악도 실패하고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키치가 좌절하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떠나간 두 사람이지만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나 뭐 말론 감독은 대단했습니다. 덴버에서 471승 327패, 덴버 너게츠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따낸 감독이 됐고요. 2023년에 구단 유일의 우승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거는 뭐 덴버 너게츠 콜로라도주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8년 연속 위닝 시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시즌 동안 감독 최다승이에요. 252승을 따냈는데 2위가 터란루, 3위가 스티브 커, 4위가 탐 티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켈빈 부스 단장, 덴버 너게츠에서 3년째 3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부임 첫 해 2023년 우승했어요. 부임하자마자 우승,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릴만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코넬리 전 단장이 이뤄냈던 그 업적을 그냥 잘 이어받아서 저는 우승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팀 코넬리가 완전히 다져놓은 초석을 그냥 밟은 수준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부임 두 번째 해,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앞두고 혹은 미드 시즌 행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수들만 뽑고 베테랑들은 떠나고 미드 시즌 트레이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구단주 오너십 차원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트레이드를 막은 것도 있고 또 포터 주니어가 워낙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팀이 이 정도로 성적이 박살나고 특히나 수비력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단장이 그냥 아무런 변화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봐야겠죠. 본인이 뭐 욕을 먹던 뭐 아니면은 본인이 뭐 해고를 당하던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가야 됐던 건 분명한데 그런 일말에 파고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건 저는 부스 단장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감독과도 불화가 있었고 3년 계약 기간을 채운 이후에 결별하게 된 겁니다. 이제 FA가 되는 거죠. 뭐 다른 팀은 단장으로도 갈 수 있고 어쨌든 본인의 프로파일에는 우승 단장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구가 붙기 때문에 조만간 취업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많이 뭐 쓰이는 단어가 있잖아요. 또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은 팔이 목숨이다. 실제로 NBA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타 선수들과 싸우면 무조건 감독은 지고요. 그 다음에 구단 윗대가리들과도 싸우면 집니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6년 동안 우승을 이끈 4명의 감독이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NBA는 똑같은 팀이 우승을 달성한 적이 없어요. 이게 1970년대 이후로 처음입니다. 80년대 때도 왕조가 있었고 90년도도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도 3핏을 달성한 레이커스가 있었고 계속해서 백투백 우승팀이 있었거나 아니면 샌안토니오처럼 뭐 2년에 한 번씩 우승하는 징검다리로 우승하는 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6년 동안 서로 다른 6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자리가 안전한 디펜딩 챔피언의 감독이 없어요. 살펴보면 2019년에 닉 너러스 감독이 토론토를 우승을 이끌었지만 결국에는 해고 통보. 2020년 프랭크 보겔이 버블에서 레이커스의 우승을 이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챔피언십을 이끌었지만 결국 빠이빠이. 2021년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이 미러키 벅스에 무려 5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안겨다 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이빠이. 그리고 2023년 마이클 말론 감독이 덴버 너게츠 구단 역대 처음으로 우승 반지를 안겼습니다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도 안 돼서 안녕. 그래서 6년 동안에 무려 4명의 감독이 해고됐습니다. 자, 생존 인물은 스티브 커. 2022년에 우승을 했지만 조금 다르게 봐야겠죠. 4번째 우승이니까. 스티브 커 감독은 진짜
구단 조 레이콕 구단주 볼에 뽀뽀하거나 아니면 입에 키스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단주실 진짜 앞에서 뭐 오줌 싸지 않는 한 스티브 커 감독은 본인이 원할 때 아마 감독직을 그만둘 수 있을 겁니다. 워리어스 소속으로. 그리고 2024년 조 마줄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최근이죠. 보스턴의 특성상 마줄라 감독이 팀 장악에 실패하거나 혹은 또 팀 성적이 뭐 갑자기 엄청나게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 마줄라 감독도 2, 3년 뒤에 잘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NBA 감독은 굉장히 팔이 목숨이라는 거. 지난 6년 동안 우승을 이끈 4명의 감독이 해고된 건 우연이 아니다. 그 누구도 이 바닥에서 안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임시 감독은 8년 동안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아델만입니다. 이분은 지난해 여름에 여러 팀들과 감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를 이끌었던 릭 아델만 감독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코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어떤 인물보다 덴버 너겟에서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데이비드 아델만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덴버 너겟을 만약에 1라운드에서 만나거나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만나는 팀들은 상당히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독의 해고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요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수비는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라커룸도 엉망인데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팀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마이클 말론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경질할 그런 시점이기도 했지만 타이밍이 하필 이때였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굉장히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제가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 중계를 하고 있을 텐데 또 중계 열심히 하고 스튜디오 와서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